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좀 어떤 책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국의 저명한 에세이 작가 수잔 손택이 이미지 소비에 관한 비판을 담은 책입니다. 손택의 관찰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방팔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작은 화면 앞에 붙어 있는 작은 그림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재앙의 이미지를 속속 볼 수 있게 해줘서 점점 더 큰 자극을 받고 있지만 그 자극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스펙타클로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에 진부한 유흥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것을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그 참상에 놀라지 않고 진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비웃게 된다는 것이 손택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국어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저자가 수잔 손택인데요. 어떤 사람이죠? 자, 수잔 손택은 1933년생으로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이며 예술평론가입니다. 손택의 저서로는 해석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전미도서비평가 협회상 비평부문 수상작 사진에 관하여와 이 전미도서상 소설부 수상작 미국에서를 비롯한 4권의 평론 모음집, 6권의 소설, 4권의 에세이, 4편의 영화 각본, 1편의 희곡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12일 독일 출판협회는 제55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수잔 손택의 평화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유흥거리로 소비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책에서 저자 손택은 스스로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고통의 재현물, 예컨대 전쟁이나 참화를 찍은 사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분석해봅니다.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손택은 이런 말을 하죠. 고통을 둘러싼 도상학은 기나긴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특히 재현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간주되는 고통은 신이나 인간의 분노가 나한 것이라 이해되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당하는 순교자나 박해받는 예수 등 원래 교훈을 주거나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장면을 재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원래 소름 끼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경향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매일 보는 끔찍한 장면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자, 사람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좀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또 근거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이 일종의 유흥으로 이어진다.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러한 인간의 본능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유혈이 낭자거나 비극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극한의 상태에 발생한 현실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가 일종의 포르노그래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실어야만 하는 매체들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 갈수록 자극적인 요소를 요구하게 되면 이미지들은 타인의 고통을 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타인의 고통은 소비를 자극하는 주된 요소이자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바야흐로 오늘날 문화에선 이미지가 스펙타클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인간의 본능의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고 또 매체는 그러한 또 장면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점점 자극이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강화가 되고요. 또 과정을 어느 정도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손택은 프랑스의 철학자 베이유와 영국의 소설가 울프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숨을 쉬는 생생한 인간에서 사물로 변형되어 버린다고 말이죠. 이 말을 해석하면 인간을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류로서 구별케 하는 파가 잔인하게 파괴되어 버린다고 해석할 수 있죠. 손택은 대중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과정에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충격을 줬다가 이내 분노를 일으키는 종류의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응 능력을 잃어가게 되며 연민이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무감각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이런 고통 자체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 또 좀 대처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일종의 위협감 같이 연민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민은
쉽사리 우리가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지른 일이 아니다까지 증명해주는 알리바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보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보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나 잔혹한 이미지를 보고 가지게 된 두려움을 극복해 우리의 무감각을 떨쳐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타인에게 연민만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기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한국어판으로 어떤 뭐 특징이 있다면서요? 예, 저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판과 다른 한국어판 서문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 48장의 도판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4편의 부록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어판 서문이 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 손택은 자기 글을 직접 소개하지 않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손택은 참고 문헌이나 원래 출처말을 밝히는 감사의 글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저서에 서문을 쓴 적이 없으나 한국어판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문을 써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직접 한국어판 서문을 보내준 이유는 출판사의 요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9.11 사건 직후부터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반이성적 태도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왜곡된 경험을 겪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죠. 48장의 도판. 이것도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타인의 고통 영어판에는 원래 도판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손택은 자신의 본문에서 언급한 이미지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싣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한국어판에선 서구와는 문화적 풍토가 다른 국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48장의 도판을 별도로 실었다고 합니다. 네 편의 부록은 어떤 것입니까? 타인의 고통 한국어판에는 이 책에서 발간되기 전에 손택이 여러 지면에 발견했던 기고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문학은 자유이다, 현실의 전투, 공허한 의유, 다 같이 슬퍼하자, 그러나 다 같이 바보가 되지는 말자, 우리가 코소보에 와 있는 이유 등 4편의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교육단체 미국 대학이사 동창협의회가 미국을 앞장서 비난한 인사들 중 한 명으로 손택을 지목하게 만들었던 이 기고문들을 왜 이 책이 현실에 직접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전체적으로 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했습니까? 자, 타인의 고통을 보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자신과 대중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죠. 여전히 책의 세계는 넓고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